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요.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그리고 개발지, 토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테크 잘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재테크 상품 중에서 왜 유독 개발지 토지 투자를 권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곤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3년, 5년 그리고 한 1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발지 토지 투자만큼 수익률이 이렇게 많은 것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가상화폐 투자에서 또는 주식 투자에서 대박 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황기 속에서도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가격을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 더 도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가격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가 잠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3년, 6년, 1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개발지 토지 투자가 최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분들이. 그리고 새만금 내에서도 보면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물론 토지 투자에는 농지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산지에다가 특히 임야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기 수도권 쪽에 농지 또는 이렇게 임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물론 그런 지역들도 개발 압력에 따라서 개발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농지 같은 경우 또는 어떻습니까? 임야에 투자하시는 거는 개발에 대한 압력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이 들어왔을 때 개발 압력이 가해졌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도시지역을 일단은 우선으로 제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지역으로 찍혀 있어서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어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땅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어떤 땅부터 움직이느냐면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이렇게 찍혀져 있는 땅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싼 땅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국엔 싸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싼 땅을 사서 대박의 꿈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해도 결국에는 그 비싼 땅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고 또 개발지 투자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따른다. 결국에는 황금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이 바로 새만금이 가장 적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 또 새만금이냐 하면 자, 그러한 땅들 중에서 새만금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개발지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에 대한 호재
또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새만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 하면은 이제 새만금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전라북도에 포함이 되고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도 내에 자치 권한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권한이 높아지고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최근에 지정이 된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전라북도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면 전라북도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외된 지역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관심 속에서 새만금은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지구까지 이제는 7월 달이면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올 때 세금 혜택이 대단하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에 대한 이슈가 또 뭘까요? 여러분들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세 개의 지자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특별자치시를 만든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만든 곳이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땅, 네 땅 이런 싸움의 분쟁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매립된 지역 일부를 특별자치시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청 자료에 의하면 매립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를 보니까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와 버금가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특별자치시로서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머드급 도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부안과 김제, 군산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어서 메머드급 도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 6월 달에 또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첨단 산업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다. 첫 번째는 반도체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2차 전지, 향후 반도체와 버금갈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첨단 산업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LG화학이 새만금에서 들어오면서 더욱 특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도로망 그리고 여러분들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까지 2029년도 아니 2030년도 이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골격 뼈대가 다 만들어지고 더욱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일칠 국제 행사 잼버리 대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것처럼 국제 행사도 유치하고 수많은 SOC 사업 인프라가 깔리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새만금 특별자치시까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은 지역,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네, 곧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땅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다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성장성에서 앞으로 향후 10배 이상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을 잡는 지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것이
어딥니까?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6월달, 7월달에 첨단 산업특구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은 더욱더 가세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1조 2천억 투자 유치했죠. LG화학에서. 지금 중국 기업과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새만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IRA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어떻습니까? 지금 합작해서 지금 새만금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관영 도지사는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새만금의 가장 어떻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없었다라는 거. 근데 2차전지 관련된 대기업인 LG화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번에 특화단지까지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들은 더욱더 난리 날 것이고 더욱더 어떻습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는 더욱더 발전에 대한 속도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품고 있는 군산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은 19일, 자, 오늘 20일인데요. 자, 19일 LG화학과 중국 기업 절강 화유 코발트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규모의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드디어 체결을 했다라고 하네요. 며칠 전에 LG화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2차전지 기업들이 전라북도로 오면서 정부의 2차전지 특화단지, 자, 정부의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2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2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2차전지 관련 투자 유치가 무려 3조 원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희망이고 기대치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몰리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첨단 산업특구, 2차 전지 관련된 첨단 산업특구에 대한 지정이 더욱더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효과까지 생긴다라는 것. 자, 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의 경우 GM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대주전자 재료 등 관련 업계가 집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요. LG화학은 오늘 12월 새만금 산단 609 33만 8천 평방미터의 공장을 착공하게 됩니다. 2026년도까지 1차로 5만 톤 규모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추가로 증설해서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구체 10만 톤은 한 번 충전으로 500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 100만여 세대를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직원 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차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도 보면 아주 핫했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폭등을 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셔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지 기업들이 들어가는 눈여겨봐야 된다. 어딥니까?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핫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들을 품고 있는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까지 재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 군산항, 그리고 주변 일대에 있는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군산항과 연계해서 수소항만으로 지금 현재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기존
항만에서 어떻습니까? 미래형 항만으로 지금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항만을 끼고 있고 공항을 끼게 되는, 그 옆에 국제공항까지 끼게 되는. 자, 실제적으로요, 새만금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 여기 신항만 있죠? 신항만 있는데 새만금 신항만 외에 군산은 군산항을 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산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항을 끼고 있고, 그리고 새만금 인이철도까지 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철길, 하늘길, 바닷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곳이 군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군산에 대한 미래 가치는 이미 나와 있다. 거기에다가 국가산업단지, 또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36만인데 충분히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곱하기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자체로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당연히 땅이 필요할 것이고 땅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곳을 미리 알고 선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재테크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